네,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조정폭은 제한적이지만 사실 채권 시장이 오늘 뭐 뒤죽박죽 난리네요.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아주 근래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속될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마켓은 얇아졌어요. 보통 왜 우리 아이고 참 나오신 분 소개부터 하고 네, 알파 프로토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가끔 까먹어요. 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정도인데 오늘 종목 얘기를 많이 하기 전에 네, 일단은 그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네, 이게 이제 용어적으로는 풀어보면은 뭐 시큐리티 그다음에 토큰 네. 그리고 오는 뭘까? 오퍼링인가? 네, 네, 오퍼링이네. 오퍼링 맞아요. 시큐리티가 이제 증권이라는 표현도 네. 있으니까 이게 용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보통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페라리라 쳐요. 네네네. 페라리가 한 4억에서 한다고 칠 네. 때 그걸 쪼개가지고 나는 나사 하나라든지 뭐 핸들 네네. 쏠 거는 타이어 그런 걸 가지고 쫙 쪼개지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없어. 못하죠. 이게 맞나요 지금? STO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은 나도 이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라는 그런 명목이라 봐야 되겠죠. 그 지금 STO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증권형 토큰이 양분이 됩니다.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진행되는 게 토큰 증권인데 네. 이거를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길거리 가면은 이렇게 인형분은 뽑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뽑기 보면은 거기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 그 투명 꽉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케이스? 거기에 보안 태그가 달려 있는 게 토큰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페라리는 자동차를 내가 다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쪼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보호막을 입혀가지고 거기에다 고유번호 그러니까 보안 태그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품목에 예. 그걸 씌울 수 있나 보죠? 네,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게 되면 뮤직하우 해가지고 저작권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에 대한 권리를 이제 조각 투자하는 것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라면은 이제 앵커님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별 희한한.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경제 출연하고 싶다, 매일경제 출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데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제도권을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요거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이드라인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각 증권이라는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작년 4월 달에 그 뮤직하우의 어떤 증권 논란 여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을 상대방이 투자를 해서 여기 수익이 발생된다. 이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조각 투자도 그렇게 정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시행 규칙 위에는 더 중요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디지털 가상 자산법이 지금 2월 달에 이제 임시국회에서 이제 제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까지 완료가 돼야 아마 조각 투자에 관련해서 STO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도 모르겠네. 아. 아는 듯, 안 듯, 모르는 듯 이런 거죠. 네. 굳이 뭐 저렇게 쪼개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한다고 네. 하니 뭐 이슈가 되고 하니 네. 들여다봤고 계속 그 공부로- 예전에 2009년도에 ELW 생각나시죠? 네, ELW.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네. 자,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부터 처음에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지난주에 뭐 한번 속 썼는데. 네, 실적 때문에 금요일 날 공시 반짝. 우리 공시 하시는 분이 금요일 날 아, 나와요. 그런가요? 전자공시생이라고. 네.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무슨 공시를 가지고 풀었는데 그날 주가가 솟구쳐갖고 공시도 잘 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거 실적 공시 아닌가요? 아마 실적 공시하고 아니면 테네시 투자하는 거 그 두 개를 제가 알고 뭔지는 있는데 저도 모르겠네. 네. 하여튼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왜? 일단 정말 점수, 오랜만에 점수. 아 맞다 점수는 7점입니다. 가사표 점수 7점. 네, 7점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점수의 기준은 속도. 네. 다시 말씀드리면 속도라고 언급드리고요. 참 타이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로도 그렇고 전기차 쪽으로도 그렇고 소외가
좀 많이 됩니다. 좀 소외가 네. 안 되고 조금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한국 타이어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금호 타이어, 뭐 넥슨 타이어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실적 내용이 괜찮아서 아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고 이 저평가 핑계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적의 성격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타이어 업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차용 타이어, 교체용 타이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용 타이어 이게 좀 비쌉니다. 아시겠지만은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타이어 내구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인치 타이어라든지 전기차용 타이어 어떤 제품 판매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판매가 올해까지도 지속이 될 거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괜찮다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탑 티어들, 뭐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BYD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BYD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독일을 제치면서 2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친환경 차들이 많이 팔렸고 그 증시에 BYD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BYD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도 좀 말씀드리면 이 가격을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6,000원 신규 매수를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36,000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타이어 그러면은 네. 우리가 보통 글로벌하게는 미쉐린, 네, 어, 브리ヂ스톤. 브리ヂ스톤. 네, 근데 유럽 쪽은 아마 전기료가 비싸가지고 네네. 타이어 찍는데 뭐 단가도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쉐린 프랑스 건가 안 모르겠네. 미슐랭이라고 왜 우리 하잖아요. 아 진짜로 네. 음식점을 이제 네. 글로벌리하게 평가할 때 미슐랭이 그 미쉐린에서 발간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 미쉐린에 그래서 발간하는 네. 거예요. 타이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 몰고서는 들러보라고 맛집을. 아.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가 거기서 원천한 겁니다. 별걸 다 아니죠. 자,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음식점 작품체. 전혀 몰랐어요. 미슐랭. 그게 있어요. 네. 자, 어디 가다 말았죠, 지금? 네, 다음 종목으로.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여기도 AI로 네, AI로 엮여 있습니다. 이게 AI가 어쨌든 대용량의 데이터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 화살표 센터. 점수? 죄송합니다. 화살표 점수는 7점. 7점.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좀 빨리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좀 동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차 반등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기간 조정이 됐던, 뭐 가격 조정이 됐던 요 구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 일단 이스페타시스 점수 7점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MLB 그러니까 다단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층이죠. 네, 적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비쌉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글사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구글사 쪽으로 간다라는 건 데이터 센터용입니다. 근데 챗GPT 활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1월 30일 날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고객사까지 이제 다양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기업들까지 이제 신규 고객사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구글사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용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향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GPU 그러니까 AI 가속기, 그러니까 최근에 AI가 계속 그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GPU 그러면은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를 네네. 가장 원탑으로 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AI의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제일 수혜가 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GPU 하게 되면 엔비디아, 연산을 빨리 네. 해줘야 되니까. CPU 하게 되면 인텔 이쪽인데 그래서 아무튼 탑티들 다 잡았습니다 이번에.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잡았고 그리고 CPU 쪽 같은 경우는 인텔까지 고객을 잡게 되면서 이게 서버용 CPU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용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후난 법인 쪽에서 정말 잘 돌아가서 이 물량들 다 소화해 주는지가 올해 또 실적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318억 정도인데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3%나 상당히 고성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IT가 조금 시장 중심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들 그리고 신규 고객사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7,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7,500원인데 일단 저는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신규 매수를 7,000원 이하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000원까지 올지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가격 좀 싸게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싸게 사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 스페타시스도 AI로 이제 묶인다면은 AI 네네. 테마주들이 강한 것들은 네, 기술적으로는 저 5일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네. OMA를 타고 가더라고요. 네네. 잘 깨진 않아. 깨면 근데 바로 올라오고 깨면 바로 올라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좀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그리고 이스트페사시스 와서 코난의 그 바톤을 오픈 엣지가 지금 받았다면. 재밌어요. 이거 물론 이 드라마도 아니고 네.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테마나 이 흐름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서 그래서 이제 8,200원 목표가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 받고 하나 네.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보게 되면 또 이제 AP 시스템을 좀 AP 시스템. 네, 요것도 7점입니다. 7점. 네, 오늘 다 7점이네. 네, 오늘은 조금 급등보다는 좀 종목들이 선장하다 보니까 다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지만은 챗 GPT뿐만 아니라 이제 또 XR 헤드셋 이게 네. 또 시장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올레도스 파일럿 라인을 현재 구축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파일럿 라인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본격적으로 이제 올레도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뭐 선익스템이나 야스 같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수혜제가 노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를 뉴스 찾아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파일럿 공정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장비들을 수주받은 기업이 딱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SFA, AP 시스템 이 두 기업이 나오던데 아마 앞으로 뭐 장비 납품처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현재 두 개 기업 AP 시스템, SFA가 현재 장비를 공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P 시스템은 아시겠지만 증착 유기물 산화 방지하는 봉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올레도스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조금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아침적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최근에 그런 변동 3% 정도 변동이 있었는데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아주게 되면서 다시 네. 5일선 좀 회복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19,500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하단에 현재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밴드 이하에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500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일단 20% 정도 2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개의 종목을 얘기했는데 한국 타이완 테크놀로지, 이스페타시스, AP 시스템. 네. 네. 여기까지만 들어갈까? AP 시스템이 모양이 제일 흥미로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그런 건 네.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죠? 이런 패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요즘 댕댕이니까 댕댕이. 댕댕이요? 네, 팻산업. 오늘 OSP가 좀 그래도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네. OSP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파 프로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